아니 PD님, 요즘 유튜브에서 하이프 절대 하지 마라, 하이프 때문에 얼굴 다 망가진다, 이런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제가 17년간 진료를 해오고 해외에서 수많은 VIP들을 시술하면서 하이프로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하네요. 오늘은 제가 하이프에 대한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필러 김영권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어떤 의사분이 단연간의 하이프 시술 후에 환자분의 근막이 너덜너덜해져서 피부가 늘어났다면서 하이프를 그만뒀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요, 불을 썼더니 고기가 타서 앞으로는 생고기만 먹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러분이라면 고기가 불에 탔다고 생고기만 드시겠어요? 아니면 불 조절을 잘하는 인류 셰프가 요리하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찾아서 드시겠어요? 하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이프 그 자체가 아니라 하이프를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겁니다. 하이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얼굴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줄어듦이에요. 얼굴 지방을 크게 나누면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과 근육층 아래에 있는 속지방이 있는데, 속지방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관자놀이, 옆볼, 앞광대, 이런 부분들이 꺼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늘어남입니다. 속지방과 반대로 피하 지방은 피부가 늘어지면서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위가 팔자 위쪽 살, 불독살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줄여줘야 얼굴이 젊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늘어난 부분은 줄여주고 꺼진 부분은 채워서 원래 젊은 시절의 얼굴로 되돌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프는 어떤 원리를 이용한 시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프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피부 속 특정 깊이에 집중시키는 시술이에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한 점의 열을 모으는 원리죠. 이 점을 응고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조직 사진을 보시면 지방층에는 파괴된 지방 조직이 보이고 피하층에는 응축된 조직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이프는 늘어난 지방 조직을 줄이고 처진 조직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젊은 시절에 탄탄한 얼굴로 되돌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런 원리 때문에 모든 부위에 하이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오래 쓰다가 생고기를 태운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이프를 잘못 사용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학회에서 텐세라 강의를 하면 다른 의사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하이프 시술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나요? 였거든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먼저 여기는 절대 하이프 시술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위입니다. 관자놀이, 옆볼, 앞광대처럼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부위인데요, 여기에 하이프 시술을 하면 더 꺼지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울세라하고 얼굴이 땅콩형이 되었다거나 볼페임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장형 병원 같은 데서 잘못된 부위에 시술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위가 하이프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줘야 하는 그런 부위입니다. 팔자 위쪽 살, 불독살, 이중턱처럼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고 처지는 부위인데요, 하이프 원리를 이해하고 쏴야 할 곳과 쏘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서 시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맞춤 시술을 하는데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마다 얼굴이 제각각 다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불독살만 고민이고 어떤 분은 이중턱만 고민이세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 디자인이 중요한 거죠. 그럼 왜 일부 의사들은 하이프를 반대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프로 근막이 너덜너덜해진다는 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잘못된 부위에 시술했으면 그럴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불 조절을 안 하고 세게만 써서 고기를 태워 먹는 경우거든요. 이건 하이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하이프 부작용을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첫째, 하이프는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이 명확합니다. 둘째, 개인별 얼굴 분석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적절한 강도와 주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하이프는 정말 훌륭한 시술입니다. 피부 손상 없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최고의 리프팅 시술이죠. 제가 해온 하이프 시술들은 꽤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하이프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술 전 본인 얼굴에 맞는 분석을 받습니다. 시술 전에 어느 부위가 더 처지고 늘어져 있는지 파악하고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피부
두께에 따라 깊이를 다르게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하이프 시술이라도 사람마다 이 피부 두께나 지방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깊이를 조절하셔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합 시술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프는 늘어난 부위를 해결하는 시술입니다. 꺼진 부위는 하이프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 필러 등의 시술로 보완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 탄력까지 증가시키는 텐서마 등의 고주파 시술을 함께 하신다면 금상첨화겠죠. 꼭 저희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상담받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병원에서 시술 받지 마시고 다른 병원 가셔서 다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이프는 절대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무분별하고 과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분들은 저희 병원으로 상담 받으러 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이프를 하고 싶은데 부작용이 걱정되시거나 이미 하이프를 받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으셨던 분, 처진 얼굴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받은 진짜 전문가에게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천안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시술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천안 LH 의원으로 찾아와 주세요. 오늘 주제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피부 전문가 천안 LH 의원 김영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